저는 무의식을 정화해서 인생을 바꿔드리는 마음치유정화사 천은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면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최면심리를 하면서 제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서핑하는 당신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용서라는 것을 최면심리 사례를 통해 알아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면 당신은 주변에 같이 어울리는 것 같은 듯 아닌 듯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누가 봐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만 불편한 걸 알아요. 왜 불편한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담자들마다 다르겠지만 용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게 된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보편적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꼭 한 사람은 미워요. 남편이 미워 죽겠다,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다, 동료가 미워 죽겠다, 부모가 미워 죽겠다, 이렇게 미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망을 해요. 참, 이 인간만 내가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야기를 하면서 치를 떨어요. 증오가 온몸을 감싸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인생을 망쳐놓은 것은 분명 상대방이면은 그분한테는 틀림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수심에 막 불타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느냐고 물으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용서가 되면 내가 왜 여기 왔겠냐고. 어떤 날은 상대방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끌고 오기도 합니다. 모두 자기 잘못은 없어. 내 잘못은 한 개도 없어. 모두 저 인간 탓이야. 참 난감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병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최면 받은 사람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줬어요. 제가 최면심리 하는 방법이 자기가 읽은 책하고 꼭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담자가 권해준 책을 만난 거예요.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도통 요렇게 얇은 책이 용어들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 모든 촉을 다 동원해서 알아낸 것은 무의식을 정화하고 기억을 정화하는 그런 기법이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최면을 받아본 사람이면 기억을 정화하는 것이구나, 무의식을 정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기적을 일으키는 획기적인 방법인 것이 그 책에 있는 거예요. 이제 됐다. 나는 이제 빚 집어넣는 그 방법으로 하는데 이 방법도 적용하면 되겠구나 해서 결국 용서 못하는 것은 나였구나를 그 책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그 흐름을 이렇게 잘 왔다가 거기서 이제 잠재의식의 작용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만나면서 처음 체면을 받았을 때와 같이 굉장히 설레고 그랬던 거예요. 그 책을 찾아서 이해하고 난 후 그동안에 제가 공부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정리하고 책을 토대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또 최면심리 받은 사람들의 경험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용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방법들은
당사자가 실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의 최면심리와 더불어 쓸 수 있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제가 최면심리와 더불어 용서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내담자들이 한 명 한 명 더 빠르게 변화하면서 나의 이론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할게요. 지루하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상담은 들어왔지만 상담을 오는 분들이 용서라는 문제를 그렇게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최면심리를 받고 편안해진 것은 확실해요. 최면심리만 하면 무조건 편안해진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저는 이제 항상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인 제거에 꼭 필요한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맞아 이렇게 하면서 쉽게 자신을 허물지 못해서 많이 애들을 먹어요. 알고는 있어요. 자신의 내면의 마음과 만나는 것은 진짜 생소한 것이죠.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내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해오다 보니까 최초로 암 환자가 자신의 민마음을 보면서 용서하기를 시작하면서 완화되고 자유로워지면서 최면할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알아차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최면에서 만나는 내면 아이를 강조하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미움과 원망과 증오, 복수하는 마음을 마주보게 하는 작업을 꾸준히 최면과 더불어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욕을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나 쳐다보고 어이없어 하시는 사람도 있고요. 나의 설명에 더 분해서 펄펄 뛰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안타깝죠? 그때 말을 할 때 듣고 용서하라 할 때 할 걸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부르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참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용서를 하나하나 하면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저한테 욕하고 나갔잖아요. 어이없어서 말도 안 하고 나가신 분들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창피하지만 돌아다녀 보니까 원장님이 하는 게 원리가 맞다. 그래서 나 미안하지만 다시 왔다.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용서라는 것은 결국 당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확립시켜 가면서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면심리를 하고 용서라는 것을 전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착해서 제가 맨날 착한 거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착해서 아무 말 못하고 착하다고 하니까 힘들어도 계속 해야 되죠. 힘든 내색 못해요. 속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엔 자기를 치는 거예요. 병을 일으킨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체면에 들어가서 진짜 내가 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까요? 결국 저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분들이 오면 참 난감한 게 정말 죽음에 대한 공포 또한 엄청 날 거고 고통도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용서까지 하라니까 참 저도 미안해요. 그래서 잘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또 에고라는 기법을 쓰거든요. 에고를 찾아서 그 에고 때문이고 처음에 이제 에고를 정리를 하면 몸이 굉장히 가볍고
해결된 것 같이 되게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몇 번 에고를 계속 마주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이거 이상해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 원망, 증오, 복수심 이런 거 똑같으네요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해줍니다. 그때부터는 살고자 아주 열심히 용서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용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자신을 건드려서 자신이 망가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 안 된다고 하시죠. 당연히.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현재 왜 미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용서를 못하면 상대방과 나 사이에 누가 더 아플까요? 누가 미움 감정을 가지고 누가 원망하고 탓하고 누가 증오를 하고 누가 복수심에 치를 떨고 있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최종적으로 아픈 건 누구예요? 자, 이것을 알아차리려면 갈 길이 멀어요. 저는 용서라는 것을 자신이 자신을 해야 한다는 원리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기를 제가 아파봤던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최면과 마음작동 원리들을 잘 알고 또 스킬이 있어서 어떤 것에든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용서는 남이 아닌 나의 기억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거죠. 그래서 기억 속에 상처받은 나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엔. 자, 그러면 조금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하잖아요. 방법으로는 처음에 호흡만 일주일 하세요. 자, 처음에 오시는 분은 호흡 못 해요. 숨 못 쉬어요. 자기가 숨 쉬고 사는 것 같지만 숨 못 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만 일주일 하시는 거예요. 흉식 호흡이든 복식 호흡이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나? 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호흡만 일주일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은 현재 그 다음 주일에 내가 원망하는 것이 꼭 지금만 있었나? 내가 미워하는 것이 지금만 있었나? 내가 증오하는 것이 이 마음이 지금만 있었나? 그러면서 자꾸 과거로 가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거를 왜 가냐 그랬는데 현재는 과거가 해결되지 않은 과거를 끌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작은 내면 아이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아이들이, 나는 그 아이들을 버렸거든요. 그 아이를 찾아내서 아마 용서 작업을 하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용서는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처럼 남이 아닌 자기와 자기 안의 기억, 그것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이거는 조금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용을 한 사람들, 이 기법을 적용한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게 변화했어요. 남을 용서하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자신과 남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 내 안에 있는 나의 주변에는 가만히 보세요. 나만큼 중요한 사람 있나요? 나는 예전에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제일 바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마음 공부를 하니까 나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을 통틀어서 나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용서 못해서 버리고 학대하는 거 이제 그만 멈추세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당신이 이 세상에 없으면 이 세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주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구 탄생, 지구 멸망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응앙하고 태어나는 순간 지구예요. 그런데 멸망은 뭐냐? 당신이 죽으면 내가 지구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멸망은 당신이 떠나는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가장 귀한 사람 아닌가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귀하고 존경받고 존중해야 되는 게 남이 아닌 나란 말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그렇게 귀하신 분이 용서를 못해서 자신을 학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용서하는 방법을 저한테 배워서 최면과 병행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자존감 높아지고 당당해지고 자유로운 그날까지 저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콘텐츠를 찍는 데 힘이 됩니다. 많이 눌러주세요.